2025년 12월 4일 종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장 막판에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오늘 장 초반부터 하루 종일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아마 환율에 대한 이슈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1시 반 이후에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으로 즉 아래 꼬리를 달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트로 빠르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코스피의 경우는 어,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일 대비 몇 포인트 하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되게 많은데 개파락 출발한 후에 양봉으로 마감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오히려 그 흐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힘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흐름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 코스닥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저항 부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 저항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를 계속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거의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 오늘보다는 더 중요한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서진 시스템이 오늘 손절가가 25,000원이었는데 24,800원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매도가 된 거죠. 전체적으로 3% 수익이 나면서 차익 실현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하나하나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JW 중해제약입니다. 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이오 관련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임드 바이오라는 종목이 오늘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따따 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300% 수익이 달성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외에도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는 종목도 역시 1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안트로젠도 역시 코스피로 이전 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20%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도 역시 바이오 관련주 마무리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수폭이지만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RBW의 경우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죠. 동반 매도가 나오는 이유를 하나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전에 지지와 저항이 공존을 했던 가격이 2,460원에서 70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돌파를 해줬어야 되는데 돌파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저점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엔투스 어제도 그랬지만 저항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가격은 2,520원입니다. 2,52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횡보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국제강
뭐 최근에 K스틸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곳이 8,450원 전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격 돌파를 해야지만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D 메가빔 구조 안정성 공식 입증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한섬의 경우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고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조정이에요. 근데 거래량 생각을 해보게 되면 28.87%밖에 동반 안 되고 있죠. 들고 가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날이 엄청 추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장 중간에는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 때문에 매도가 나왔다가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하락을 했죠. 뭐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거의 2배 정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량 체크는 해 주셔야지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거래량이 67%밖에 동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여전히 들고 가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 대동이 지금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당분간 횡보장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얘기가 나왔던 게 우크라이나 얘기가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동의 경우는 로봇 관련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 쪽에서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죠. 첨단 산업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뭐 그런 모멘텀도 역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롯데쇼핑 오늘 조정을 일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 생각해 보게 되면 42%밖에 동반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원래 똑같은 거예요. 거래량이 동반되고 거래량 없는 조정, 거래량이 동반되고 거래량 없는 조정. 그리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73,500원이었는데 이 가격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전 고점 부근이었던 81,000원대까지는 지속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해주면 즉 43,000원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이 100%가 좀 동반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매수가 소폭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횡보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하게 되면 주가 올라요. 그런 만큼 지금은 버티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BJ MK전자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조정이었는데 오늘은 거래량 없는 조정입니다. 요거 조금 애매하네요. 내일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BGF 에코 머티리얼즈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던 때가 11월 27일이었죠.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현재는 6%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55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고요. 그 가격에서 돌파하는지의 여부, 거래량 체크를 해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달바글로벌도 요즘에 좀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워낙 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이 조금 더 동반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뭐 흐름 나올 수 있어요.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 네트워크스의 경우는 이전에 거래 없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다가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니까 반등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횡보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역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우려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단기적인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을 이탈할 뻔했죠. 근데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LS 네트워크스의 경우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하게 되면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터플렉스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없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약세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도 역시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지지가 되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STI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가격이 25,250원에서 300원 부근이에요. 그 위로 마감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 확인해 보게 되면 제가 STI를 26,100원에서 26,500원 사이 매수 타이밍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그 가격이 지금 왔고요. 매수 지금 관점에서 홀딩 유효하다. 25,000원 이탈 시 리스크 관리였는데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져요. 4분기 실적 믿고 한번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대한항공의 경우는 최근에 환율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중과 일본의 갈등이 장기화되게 되면서 대한항공 수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얘기를 보게 되면 지금 북미와 유럽 쪽으로 항공기 부품 시장을 뚫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조 원 수출이 목전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모습이죠. 그러면 대한항공의 경우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 종목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텔리안 테크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조정을 좀 받길 바랬는데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이 돼서 안타깝네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랑 좀 다르게 움직여서 근데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던 가격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가 형성되었던 곳이죠. 이전에 지지는 당연히 저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좀 받아보길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매수 타이밍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면 매수 포기하셔야 됩니다. 다른 종목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